안녕하세요. 거저씨입니다. 이코노미스트지에 고민 상담하는 그런 코너가 있길래 한번 기사를 선택해 봤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읽을 수 있어서 그냥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은 Workplace Advice from Our Agony Uncle. 에고니 엉클로부터의 듣는 그 직장 내 조언입니다. 그럼 에고니 엉클이 뭐냐? 에고니 그럼 고통, 뭐 고민, 번민 이런 건데요. 이게 에고니 엉클이란 말이 그 신문이나 잡지에서 그 상담한 해주는 사람. 이걸 에고니 엉클이라고 합니다. 근데 상담해주는 사람이긴 한데 남자겠죠. 그죠? 남자 상담원. 이렇게 화답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어떤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얘기했고 어떻게 조언을 해주는지 한번 읽어보시죠. 첫 번째 고민은 이겁니다. I'm an extremely nervous public speaker. 아주 내가 그 대중 연설을 하는데 아주 극도로 nervous해지는, 아주 극도로 긴장하는 그런 연설가, 퍼블릭 스피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 앞에서 너무 긴장을 하니까 어느 날 이런 소리를 들었대요. I was told long ago. 오래전에 이것을 imagine, 상상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어떤 것이? My audience is naked. 나의 청중이 다 알몸이다. 라는 것을 그 상상하는 것이 이게 도움이 된다라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I casually mentioned, 내가 이런 거를 내 동료에게, 다른 스텝 멤버한테 아주 무심코 말을 해버렸대요. I casually mentioned 그러면 무심히 얘기했다라는 말이거든요. 무심히 나는 사람들이 다 뻘거벗고 앉아있는 사람들로 상상한다라는 걸 얘기한 거죠. 그런데 이것을 들은 사람이 reported to HR, Human Resource겠죠? For an inappropriate behavior, 부적절한 행위로 인사과에 이걸 신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What should I do? 나 어떡하죠? 와, 이런 것도 신고를 하는군요. 이런 일도 있군요. 자, 이 고민을 들은 에거니 엉클이 이렇게 말합니다. I doubt you are in breach of any rules unless you have told specific individuals. 어떤 특정인을 향해서 그 사람이 네이키드라는 것을 그렇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은 네가 in breach of any rules, 어떤 규칙을 이렇게 어겼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이 wise not to repeat, 그런 말을 자꾸 반복하지 않는 것이 현명할 것 같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을 그렇게 상상하는 것이 너지 좀 이상하게, 예, 어색하게 들려서 꼭 그래서만은 아니다. 이것이 오히려 그렇게 사람들이 다 네이키드한 상태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허플리스팁이다. 거의 좀 절망적인,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오히려 조언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걸 상상하는 것 자체가 even more nauseous, 오히려 더 메스껍게 느껴지는 거지 더 현명한 그런 방법이 아닌 것 같다. 차라리 이걸 상상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발라클라바, 발라클라바를 입고 있는 것을 상상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것 같다. 더 안전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발라클라바라는 것은 왜 어떤 것인가? 이렇게 눈만 이렇게 나오고 까만 이렇게 모자, 얼굴까지 복면, 까만 복면, 눈만 딱 나오는 그런 복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사람들이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세이퍼하다.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말을 repeat 하지 않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고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자기의 new teammates들이 뭘 위해서 이제 애쓰고 있냐면요, psychological safety, 어떠한 심리적인, 새로운 팀원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말에, 그런 어떤 정책에 I genuinely agree with this aim, 이런 목적에 대해서 아주 완전 동의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자기를 참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이 회사의 그 법칙 중에 하나가, one of our rules 중에 하나가, 이제 미팅에서 이제 발언을 할 때, only talk 할 때 뭘 들고 있을 때만 말을 할 수 있냐면요, wooden guard, 이렇게 나무로 된 호리병 같은 거 있잖아요. 나무로 된 호리병을 딱 들고 있을 때만 발언권이 주어진대요.
그런데 나는 whenever I am handed this ridiculous thing, I start laughing uncontrollably. 자, 내가 이 웃긴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이 호리병을 딱 건네받을 때마다 나는 너무너무 웃겨가지고서는 아주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컨트롤이 안 될 정도로 웃음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Do you have any advice?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의 또 에고니 엉클이 뭐라고 답을 해주냐 하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당신 팀이 진짜 이런 사이콜로지컬 세이프티를 제공하고 있다. 그 심리적 안전성에 대해서 정말 믿는다면, 너의 팀이 믿는다면 "너 이거 들고 있을 때 너무 웃겨요."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거 서제스트 할 수 있겠느냐. Another way of giving the floor. 자, give the floor 그러면 발언권을 주는 겁니다. floor 그건 바닥인데 그죠? 마룻바닥 같은 게 바닥이잖아요. 근데 give the floor 그럼 발언권을 준다 이건데 어떤 인터럽션 방해 없이 사람들에게 발언권을 주는 호리병 주는 거 말고 다른 좋은 방법을 당신이 서제스트 할 수 있습니까? 덜 좀 absurd한, less absurd한, 더 우스꽝스러운 그런 물건이 있을까요? 라고 말을 하면서 만약에 if it is too difficult to have an honest conversation with them 그들과 아주 이런 어떤 이거 우스꽝스러워요 라고 아주 진정하게 honest한 conversation을 하기가 어렵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Oh God, not this again. 자, 원래 글자로만 보면 oh guard, guard라는 말이 표주박이잖아요. 이 표주박 요번은 안 돼. 또 이러지 마.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건데 이게 글자로는 guard인데요. 이제 oh God, not this again. 듣는 사람이 oh God, 이게 oh my God 할 때 God, oh God, not this again. 또 이러시면 안 됩니다. God 이렇게 이제 말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너가 begin sniggering 비웃기 전에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들을 거랍니다. With luck, with your colleagues will just think you have a lame sense of humor. 그러면 운이 좋으면 당신의 컬리그들은 동료들은 이 사람 유머 감각이 lame이네, lame. 유머 감각이 꽝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oh God, not this again. 이 말을 되게 지금 해석하기가 어렵잖아요. 표주박. 이거는 더 이상 이 표주박은 안 돼요. 이게 이런 뜻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oh my God 할 때 oh God, not this again. 이번만은 또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제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표주박이 싫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의 유머 감각이 좀 형편없군 이렇게 운 좋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언들이 좀 코믹합니다. 자, 외국 영어로 쓰여져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코믹하게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아무튼 하여튼 내용 자체는 되게 코믹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번 어떤 고민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I'm a repressed older man. 좀 나이가 든 사람인가 봐요. 근데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나는 no real capacity to feel. 어떤 뭔가를 느끼는, 감정을 느끼는 능력이 안 되는 되게 repressed, 되게 억압된 나이 든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되게 barren emotional landscape라고 얘기하는 거. barren 그런 불모지를 말하는 거죠. 불모지. 그러니까 감정적인 어떤 환경이 상당히 불모지인 거예요. 그렇게 for years 수년 동안 그런데 오히려 우리 감정 없이 살아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나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잘 살아왔다 이거죠. 그런데 요즘 everyone around me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꾸만 keep talking about the importance of kindness and authenticity.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친절함 아니면 진정성 이런 거의 중요성, 친절함과 진정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해를 못 하겠는 거죠. I don't understand. 도대체 내가 어떻다는 거지? 도대체 무슨 일이 what the hell is going on? 뭔 일이 도대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Please help."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감정적인 것 요즘 유난히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공감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공감 없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지? 도와주세요.'라고 이제 고민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에고니 엉클이 이렇게 말합니다. It's true. 이제 사실입니다. 뭐가 사실이냐면요. Empathy and compassion have become part of the lexicon of the modern workplace. Empathy, 공감과 compassion, 어떤 연민, 공감과 연민이란 말이 어떤 그 현대의 그 직장 생활의 어떤 렉시콘이 되어 왔죠. 렉시콘. 반드시 필요한 어떤 어휘 같은 게 된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But I want you to know that you are not alone.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감정을 이렇게 상담하는 상담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There is no stigma attached to being unable to interrogate your own feelings. 자, 그러니까는 너의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confuse 하는 거, 이렇게 막 혼돈스러워 하는 거, 그거 그렇게 나쁜 거 아니다. 스티그마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it's okay to feel invulnerable. 그렇게 뭐, 너가 스트롱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느끼는 것이 그렇게 나쁜 거 아니다. 괜찮다. invulnerable, 강하다. 라고 느끼는 거 그거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고민 한번 보실까요? 자, during the pandemic,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제 이 사람은 몬타나로 이사를 했대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이제 꿈이 있었는데 in order to fulfill my dreams 꿈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어떤 꿈이냐 하면은 그 from a ranch I bought on credit. 크레딧으로 그러니까는 외상으로 빚으로 이제 렌치 목장을 하나 샀나 봐요. 그래서 그 목장에서 원격 출근 원격 근무를 하기 위해서 이제 몬타나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팬데믹이니까 원격 근무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my company is now requiring people to come into the office 2 days a week. 이 회사가 일주일에 2번 사무실로 오라는 거예요. 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팬데믹도 끝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unfortunately 불행히도 그 내 오피스가 어디에 있냐면 뉴욕에 있는데 뉴욕에서 몬타나에서 뉴욕까지 출근을 하려고 그러면은 commute takes about 12 hours each day. 한 12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도 운 좋으면 12시간 걸린대요. What should I do? 나 어떡하죠? 라고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에고니 엉클은 또 어떻게 대답을 해주는지 한번 볼까요? 아주 대답이 짧습니다. 이거 뭐 obvious answer죠. 그냥 분명하죠. 분명한 대답. 당연한 대답은 change either your job or your location. either A or B. A거나 B거나 둘 중에 하나면 되잖아요. 그죠? 직업을 바꾸든지 아니면 너의 로케이션, 이사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세요. 그런데 정말 당신의 그 판단 한번 검토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But really you need to re-examine the way you take decision. 당신의 그 결정 방식은 정말 재검토해 보셔야 돼요. You are terrible at it. 그 결정하는 그 방식이 정말 terrible합니다. 라고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 한번 또 읽어볼까요? 자, 이 사람은 My company has introduced hot desking at our new post-pandemic office. 이 팬데믹 이 지난 다음에 우리 말하면 핫데스킹이 뭐냐면은요. 말하자면 공유 사무실 같은 그런 개념인 거죠. 이제 사무실에 내 자리가 딱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출근할 때마다 그 자리에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그 하나를 차지해서 있는 나의 그 책상이 딱 있는 게 아닌 거죠. 이런 이제 이런 핫데스킹 제도를 도입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그날 근무하게 될 책상에다가 '이게 내 책상이다. 오늘 난 여기서 근무하니까 이거 내 책상이다.'라는 이제 표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사진과 또 팀 어떤 팀이다. 그 팀을 나타내는 그 표지박 같은 그런 것을
이렇게 담아 있는 그런 핫박스라는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왜 가끔 영화에 보면 사람들 그만둘 때 요만한 박스에 요만한 박스에 자기 물건 딱 가지고 나오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런 자기 물건이 들어있는 핫박스를 항상 이제 갖다 놔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아침마다 each morning I take my hot box out of my locker. 내가 그 나의 그 락커 뭐죠? 그 뭐 자기 캐비넷 같은 데서 락카에서 이 핫박스를 꺼내서 자기 그 자리로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futility of life. 인생의 허무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뭐나. 내 자리가 딱 있는 것도 아니고. 핫박스를 꺼내서 여기 이 자리에 앉았다, 저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인생의 허무함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충격을 받는 거예요. "Can you help?" "도와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자리가 딱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럴 것 같기는 해요. 자 이거를 어떻게 이제 응답을 해 주냐 하면은요. 이것들은 아주 흔하게 my correspondent 많은 그 기자들 correspondent 그러면 기자, 신문 방송의 특파원이기도 하지만 신문에 이렇게 투고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런 여기서는 '신문의 투고자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글 많은 써 주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이런 불평 불만을 많이 하는 건가 봐요. 자 그런데 이 핫박스라는 것이 have to be small enough to carry. 핫박스가 좀 작게 좀 휴대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작아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핫박스라는 것은 보통 자기 소지품 조금만 넣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이제 뜻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시대 어떤 시대냐면요. To be one of the crowd wandering around in search of a place to settle on. 이렇게 좀 정착할 곳을 막 찾아 헤매는 원더링하고 있는 어떤 군중 중에 한 명. 이런 군중 중에 한 명이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쪼끔 뭐 이렇게 막 왜 그 핫박스에 이런 거 들어 있잖아요. mementos and cactus. memento 그럼 자기 이제 자기를 나타내는 어떤 그 기념물? 뭐 그런 거. 어떤 조그만 물건? 어떤 그런 조그만 물건이라든지 칵타스 뭐 또 사무 책상 위에 그 화분 같은 거 있어야 되니까 예를 들면 무슨 선인장? 이런 걸로 이렇게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진짜 우울한 일인 거죠. 상당히 profoundly depressing한 일입니다. 자 그럼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자 이 사람은 어떤 고민을 또 얘기했냐면요. "Last month 지난달에 I got an unexpected promotion." 예기치 않은 아주 그냥 승진을 하게 됐대요. 프로모션을 하게 됐대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went out with some friends to celebrate. 아주 그냥 축하를 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함께 외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저녁 그 외식하는 날이 거의 little out of hand. 어떻게 완전히 그냥 정신줄을 놓은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I woke up in the morning to find 뭘 알게 됐냐 뭘 발견하게 됐냐면요. I had got a tattoo on my company logo. 자 내 컴퍼니 로고 나 회사의 그 로고가 딱 찍혀진 문신을 하게 됐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어떡해요. 그래서 "I don't expect you to be able to help." 당신이 도움을 줄 수는 없겠지만 나 정말 I bitterly regret. 완전히 너무 후회하고 있어요. 정말 통탄을 하고 있습니다. 후회 막심이에요. 이 디시전에 대해서. 그래서 도대체 누군가에게 I just wanted to tell someone 누군가에게 정말 말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회사 로고로 타투를 했을까요? 이제 정신 차려보고 보니 이게 웬일인가 싶겠죠? 자, 이거에 대한 조언은 어떻게 해 줬을까요? 자, 이제 에고니 엉클이 이렇게 썼습니다. I followed up with this letter writer. 이 글을 쓴 사람들을 follow up, 사람을 followed up. 좀 더 알아봤대요. 도대체 뭔 일이지? 그래서 근데 만약에 if the company in question 이 의문의 회사가 만약에 fashionable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면 그 로고 그렇죠. 다 아는 그 fashionable 브랜드다라고 하면 그 로고가 컨슈머의 입장으로서 상당히 cool consumer choice라고 그냥 넘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with luck 운이 조금 있다면 tattoo would be in a discreet place. 아마 그 타투가 남 안 보이는 곳에 눈에 안 띄는 곳에 타투를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알고 보니 no dice 이런 정말 행운이 없었습니다. no dice 주사위에 행운이 없었어요. 어떻게 밝혀졌냐면요. my correspondent 이 글을 쓴 사람이 어디서 일을 하냐면 auditing firm 회계 감사 부서에서 일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he has the letter E embolized on one eyelid. 눈 한꺼풀 위에다가 E라는 단어를 emblazoned 했다라는 거예요. 새겨 넣었대요. 어떻게? The letter Y on the other. 다른 눈꺼풀 위에다가는 Y를 새겨 넣었다라는 거예요. emblazoned 했다라는 거예요. 오 마이 갓. 어떡합니까, 이 사람? 자, you can see how that might have seemed really clever at the time. 아니, 그 당시에는 상당히 클레버한, 아주 영리한 행동이다라고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I can't help this poor wretch. 이런 이 불쌍한 이 머리 썩은 이 사람을 나는 도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but I will be back. 더 다른 이야기 가지고 또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 기사가 끝내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시절에 이 좀 우울한 전 세계적으로 좀 우울한 시절에 좀 웃으라고 이 기사를 썼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좀 내용을 읽으면서 참 웃음이 많이 났는데요. 이 기사를 여러분도 좀 읽으시면서 한번 이제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와 함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잘 전달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약간 이렇게 이렇게 좀 웃긴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전달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